안녕하세요. 대우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YMT고요. YMT에 대한 업황,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MT의 라인업을 보시게 되면은 뭐 전자재료, 공정, 동두금, 최종 표면 처리, 반도체, B2C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세부 사항을 보게 되면은 전자재료는 극박형동 막 EMI 차폐, 공정에는 DR 시리즈, 뭐 동두금에는 일렉트로닉스, 쿠퍼 플레이팅 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YMT의 사업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화학약품, 기판 가공, 설비 제조, 소재 제조 사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화학약품은 동두금 약품, 공정약품에 대한 개발 생산, 기판은 이제 화학약품을 사용한 동두금 기판의 외주 가공 처리, 그런 설비에서는 도금 생산 라인 및 부속 장비의 제조 및 수리를 한다. 그리고 그런 소재 제조에서는 도금 원단을 사용한 의료 위생용품의 제조에 대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YMT에 대한 매출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이런 제품군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화학약품이죠. 그럼 화학약품 중에서 이런 최종 표면 처리 장치는 27.26%, 프로세스 케미칼은 이제 10.6%, 동도금은 13.64%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 이제 최종 표면 처리를 왜 하냐면 어떤 기판들 있죠. 반도체나 PCB 기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기판들에 대한 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금이나 은이나 주석 등에 대한 피막을 입히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최종 표면 장치에서는 이제 소프트 ENIG가 있고 ENE PIG가 있죠. 여기서 뭐 두 개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소프트 ENIG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 처리를 할 때 먼저 무전에 니켈을 먼저 도금을 하고 그 다음에 금피막을 입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NE PIG 같은 경우는 이제 금피막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피막의 일부를 팔라듐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동도금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구도체 물질에 이제 쿠퍼를 입힘으로써 전기가 통하게 하는 가공 프로세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정약품입니다. 공정약품. 이런 공정약품은 장비의 세정부터 에칭, 박리, 뭐 현상 등 PCB, 반도체 패키지, 뭐 반도체 등 전반적인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이죠. 그런 약품들을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YMT에서 이런 프로세스 케미칼에 대해서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런 PCB 를 이제 제조 공정을 할 때 회로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회로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이 드라이 필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드라이 필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드라이 필름을 방리하는 약품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드라이 필름에 대한 종류와 사용하는 설비에 따라서 이제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YMT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업체 상황에 맞도록 개발해서 공급한다라는 게 조금 장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YMT가 이런 화학약품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시장으로도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시장으로 진출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가 있냐면은 이제 이런 최종 표면 처리 장치나 프로세스 케미칼이나 동두금 이제 PCB 기판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PCB를 넘어서 이런 PKG에 대한 화학 소재 사업 영역으로 확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패키지가 뭘까라고 보면은 결국에 이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여러 개 모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말 그대로 반도체를 포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럼 왜 이런 패키지가 나왔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반도체는 결국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자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접촉 단자와 메인보드 단자 간격에 대한 사이가 거리가 조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자에 대한 틈으로 인해서 전기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PKG가 발전이 된 거고 또 이제 PKG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또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현재는 그냥 반도체를 쓰다기보다는 이런 PKG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YMT가 단연간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런 PKG 기판 제조사로부터 무전의 화학 동두금이나 이런 프로세스 케미칼에 대한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PKG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애플도 이런 패키지를 채택하고 있죠. 근데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화학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YMT가 국산화를 통해서 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PK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YMT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YMT에 대해서 이제 이슈보다는 조금 어떤 사고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는 조금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YMT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에서 보게 됐을 때 이제 11,700원, 11,700원 부근에서 잘 지지를 받다가 이탈을 하고 현재 1,200원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현재 이 부근이 주봉상에서는 조금 이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뭐 강력한 매물대라기보다는 그래도 지지로 조금 작용될 수 있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들의 배열이 조금 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잘 지지가 일어나도 뭐 크게 상승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살짝 의구심이 있죠. 근데 이제 주봉이니까 이제 너무 민감하지 않죠. 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 마찬가지도 이제 저점인 9,500원, 9,690원을 찍고 다시 반등이 왔지만 이런 11,000원 보고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이 오나 했으나 다시 마찬가지로 11,000원 부근을 뚫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1,000원 부근이 이제 강한 이제 매물대 구간,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되면서 이평선도 이제 역배열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하방의 힘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YM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트적으로는 뭐 뾰족한 수는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현재 이런 만원 부근에서 9,500원 부근들을 잘 지켜주면서 조금 하방에 대한 힘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해소가 되는 상황이 마련됐을 때 뭐 다시 반등이 올지 말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뚜렷한 뭐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YMT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YM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